감이 안 오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보고 나선 감을 잡으셨나요? 아니요? 이 영화를 보면서도 아 이거를 우리 셀 모임에서 다룰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는데 거의 뭐 선물처럼 데이트 마지막에 기념일인데 짠! 그러니까 그런데 정말 이 편이 나오겠지. 동시에 말하기 해볼까요? 하나, 둘, 셋. 영화 보는 셀 모임 시네셀에 오신 셀원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셀장 신하영. 윤혜원입니다. 지난번 첫 모임에서 다루었던 영화 다윗에 이어서 올해는 극장을 꽤 들락날락하게 되는 여름으로 기억될 것 같은데요. 최근 한국 관객들 사이에서 뜨거운 감자였던 지금 미지근해진 7월 15일에 개봉한 영화 호프입니다. 꽤 많은 분들이 보시지 않았을까. 댓글에도 추천이 달렸더라고요. 올해 흥행작 중 3위에 든다고 하네요. 아, 진짜요? 3위예요. 오늘 약간 스포주의여가지고. 개봉 전부터도 화제를 모았죠. 칸 영화제에서 미리 선 공개도 된 바 있고 거의 탑급 주연들이에요. 또 곡성, 황해, 추격자 뭐 믿고 보는 감독이라는 호칭이 요새는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한국 영화계의 대표 감독 중 하나가 된 나홍진 감독의 신작이라는 말에 예고편도 아주 기대가 되는 SF인데 또 외계인? 또 외계인? 환장하는 포인트. 외계 플러스 인 살아갑니다. 전 1부도 재밌었고 2부도 재밌었어요. 우리나라에서 흔치 않은 장르에서 흔치 않은 소재가 등장해서 기대가 무척 컸네요. 감이 안 오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보고 나선 감을 잡으셨나요? 아니요? 감을 잡은 줄거리대로 설명을 해보자면 1980년대 비무장지대 인근의 항구 마을 호포항. 어느 날 논가에서 흉측하게 핥히어 죽은 소의 사체가 발견되고 출장소장 범석과 사냥꾼 성기가 현장 조사를 위해 출동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 정체불명의 존재가 마을을 습격해 호포항을 초토화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범석은 살아남은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마을로, 성기는 습격자의 정체를 쫓아 숲으로 향하는데요. 범석 일행은 마을을 습격한 괴생명체를 가까스로 소탕하고 성기 일행은 숲속에서 우주선과 다른 외계인 무리를 발견합니다. 그렇게 생존을 건 사투가 이어지던 중 거대한 우주 함선이 지구에 추락하면서 사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 영화 호인가요? 불호인가요? 우리 동시에 대답하게 할까요? 하나, 둘, 셋. 호로! 왜 호세요? 굳이 꼽자면 재밌게 봤다. 영화에 나오지 않은 설정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마니아를 양산하는 영화라고도 볼 수 있는데 전 그 정도는 아니고요. 저는 약간 상상하는 걸 귀찮아해요. 외계인들의 정보 막 이런 거 찾아보고 이런 거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것도 되게 힘이잖아요, 솔직히. 영화화되지 않는 이상 그때 전까지는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라고 느끼는 입장에서 완전히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이 영화는 부천 판타스틱 영화제에서 했으면 반응이 더 좋았을 것이다. 라는 이 판타스틱 영화제라 하면 무엇인고 하면은 판타스틱한 영화를 틀어주는 곳이거든요. 장르 영화를 다루는 영화제입니다. 오히려 약간 그런 쪽에 갔으면은 이 맛이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았을까. 예상 외의 장르이 좀 많다 해야 되나? 맞아요, 맞아요. 처음에 나왔던 외계인이 죽고 나서 걔를 해부를 하잖아요. 근데 톱질을 하다가 걔가 다시 깨어날 것처럼 손을 막 맞아요. 확대한다던가 맞아. 그런 장면들이 많았잖아요. 제 생각을 그냥 확 꺾어버리는. 그런 점들이 근데 좀 피로하게 느껴졌다 이거네요. 성기가 갑자기 죽는 것도 솔직히 엥이고 외계인이 눈물을 흘리는 거 보고 범석이가 오히려 인간들이 더 많이 죽은 상황에서 걔한테 연민을 가지는 게 맞나? 하는. 저도 웃음을 멈추지 않았던 시점이 처음 외계인은 말을 안 했잖아요. 진짜 마지막 정도에 문장을 구사하셨죠? 문장을 구사하는데 누가 봐도 엄청 고급스러운 문장일걸? 다친 동료를 위로해줘. 그럼 하는 말이 뭐겠어요? 힘내. 괜찮아? 응원해주고 싶어져요. 번역을 안 해도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웃음을 멈추셨어. 약간 안 돼! 그들이 말을 하게 하지 마! 이런 느낌. 외계인이 사자를 상징한다 이런 해석이 널리 퍼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뭐 시대별로 대하는 방식이 점점 바뀌어진다. 뭐 SF 영화사를 보면 이런 말들이 있는데 최근에는 뭐 프로젝트 헤일 메리처럼 친구가 되는. 네, 친구가 되기까지 하는 마당에 묻다. 외계인을 밀어버리는 호포왕 주인들. 조금 실망스러운 듯 했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저는 너와 나의 구획이 명확히 설정이 된다면 오케이 한번 해보자고 약간 이런 느낌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아니래. 똑같고. 결국은 이들이 말이 우리에게까지 들렸다. 번역이 되었다. 제가 마블 영화 중에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영화에 그루트가 말을 나는 그루트다밖에 못하는데 마지막에 나는 너희를 사랑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그루트의 언어를 알아들을 수 있는. 아, 친구가 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들린 네. 거예요? 아.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계인의 친구로 끝났고요. 언제 나랑 친구가 됐지? 나는 얘네를 친구로 받아들인 적이 없는데. 제일 저는 엥 했던 게 히브리서 장면. 아. 원래 최고의 화제작이니까 다루고 싶은 마음에 이 영화를 보면서도 아 이거를 우리 셀 모임에서 다룰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는데 거의 뭐 선물처럼 데이트 마지막에 기념일인데 짠! 그러니까 앞에서 그렇게 저급한 멘트를 많이 하고 마지막에 갑자기 히브리서 나오니까 좀 반갑긴 한데 나올 타이밍이 아니거든? 약간 이런 느낌? 외계인의 입장을 보여주면서 나왔으면은 좀 더 반가웠을 텐데 거부감이 들기는 좀 했어요. 우리가 고결하다고 여기는 그런 것들은 외계인의 몫이니까 우리 멘트인데 우리 멘트인데 왜 외계인들이 이런 혼란함을 의도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곡성에서도 그러니까요. 누가복음을 인용하는 것으로 시작을 했죠. 거기서는 나홍진 감독님이 작품들이 믿음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수성에서는 약간 어느 사람을 믿어야 되나? 약간 이게 좀 중심이었잖아요. 적어도 관객들은 상황의 얼개는 알게 되었죠. 이게 어떤 선과 악의 싸움, 악한 타자의 악한 외계인의 침입 이 문제가 아니라 오해의 문제. 완전한 괴수라던가 이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열어두면서 영화가 끝이 나게 되죠. 먼저 이 영화에서 말하는 호프, 어떤 종류의 희망 같으세요? 외계인의 주인공 같거든요. 그들의 희망인 것 같아요. 감독님께서 인터뷰로 희망보다 믿음이 더 위에 있는 개념이라고 생각한다. 간절한 희망이 믿음이 되고 확신이 되고 결국 증거가 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저는 약간 반대로 생각했습니다. 믿음이 없이 희망이 있을 수 있나? 라는 생각을 맞아요. 좀 자주 하기는 해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천국의 소망이 있잖아요. 맞아요. 믿음이 곧 구원이잖아요. 믿음이 있다면 결국 어떤 상황도 돌파할 수 있다는 것? 저 먼 곳에 희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 외계인들도 더 큰 곳에 희망을 두고 있지 않나. 아, 상상하기 싫은데. 우리가 한창 외계인 얘기를 했지만 인류된 입장에서 어쩌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전쟁도 그렇고. 그쵸. 며칠 전에 뉴스를 봤거든요. 드론이 그냥 해안가에서 민간인을 공격하는. 그런 생각이 와도 믿는 거밖에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과연 그때도 믿을 수 있을지가 약간 나약해질 것 같긴 한데 근데 늘 그런 것 같아요. 신앙이란 게 를 맞이하기 전에 믿음을 키워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또 이 영화를 어떻게 봐야 할까 그런 퀘스천이 남아있죠. 아직은 지켜봐야 한다. 일단 2부를 봐야 돼요. 근데 나홍진 감독님이 이 영화를 내기 전에 단편 영화로 믿음이라는 영화를 내셨대요. 지금 희망이잖아요, 소망. 그 다음이 이면 보러 간다. 호프2 이렇게 나오면 안 본다. 호프 2부. 외계 선배인데. 그러니까 외계인 계보를 따라야죠. 만약 속편이 나온다면 거의 명확하지 않나. 외계인 아이의 부활 문제. 외계 제국이 다시 라이즈 어게인 할 수 있는가. 외계인에 대해 더 풀어줬으면 좋겠어요. 또 뭐 범석이도 이미 외계인 아이에 대해서 정서적 유대를 느끼고 있고 하니까 이 둘이 만나는 건 또 시간 문제고 이런 문제에 대해 다룬다면 기독교 관객으로서 주목할 만한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은 성경적인 모티프를 차용했다 정도로 일축을 할 수 있겠고 저희가 주목해야 할 만한 점은 한국 상업 영화에서 기독교적인 세계관, 모티프를 적용하는 시도가 슬슬 나오고 있다. 라는 점을 흥미롭게 지켜봐야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서구 사회에서는 기독교적인 사상을 바탕으로 역사가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뗄래야 뗄 수 없는 어떤 세계관으로 갖고 있잖아요. 맞아요. 감독이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되게 기독교적이고 그런 경우들도 왕왕 많은데 맞아요. 솔직히 우리는 서구와는 다른 세계관, 역사를 갖고 있고
그런 와중에 이렇게 기독교적인 모티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영화들이 나온다는 점은 아주 흥미로운 지점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옳은가? 그것은 두 눈 똑바로 뜨고 지켜봐야 할 맞아요. 일이 아닌가. 평점을 남기면은 오히려 더 좋아지지 않을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편이 나올지 동시에 말하게 해볼까요? 아, 이 편 나온다, 나온다, 안 안 나온다? 나온다? 하나, 하나, 둘, 둘, 셋. 호랑이에요. 해소리님이 봤대요.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뭐 많이 떠들 수 있는 영화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이상하게는 말고요.